이건 무슨 얘기냐면 1번 말 그대로 그냥 미분의 그 도함수의 활용이야, 활용.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찾는 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찾는 거. 첫 번째 1번은 방정식 fx는 0일 때의 실근의 개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건 계속 많이 했어. 그치? 요렇게 물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x축과의 교점의 개수,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실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이 교점의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요때 요 실근의 값이 x가 되는 거고.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실근도 찾을 수 있겠지? 교점의 개수도 찾을 수 있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3차 방정식을 그렸는데, 그죠? 요렇게. 자, 얘가 fx고, 얘가 x축이야. 자, 지금, 여기 x1, x2, x3, 세 개에서 만났죠? 그럼 이런 경우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된다는 거고요. 얘는 이런 경우, 실근의 개수가 3개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경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래프를 그리면 자,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거나 그죠? 또는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질 수 있죠. 어떻게 그려질 수 있지? 이번에는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그려지거나 맞죠? 그럼 이런 그래프들은 실근의 개수 2개 같죠?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실근의 개수를 안 갖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근을 1개 갖는 경우도 있죠. 거쳐가면 이런 식으로. 그죠? 4차는 실근의 개수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4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x축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생기면 실근의 개수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실근이 0개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허근만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해되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형태의 활용 문제가 있냐면요. 방정식 fx는 gx 요럴 때 요거의 실근의 개수죠. 얘도 똑같죠. 얘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자 요런 gx 그래프가 있고요. 그죠? 자 여기에 3차 방정식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때 만나는 점, 교점 이거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교점의 개수가 3개니까 이때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안 어렵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는 식을 y는 fx-gx로 만들어가지고 풀어도 되죠. 요렇게. 그래서 x축과의 교점으로 찾아도 되죠. 이거에 x축과의 교점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렇게. 뭐 아는 내용이니까. 두 번째는 2번.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자, 근이 몇 개 있느냐를 그럼 3차 방정식은 어떻게 우리가 판별을 할 거냐. 위에서 이제 실근의 개수 구하는 게 뭐다는 알았어. 그럼 이게 실근이 2개인지 3개인지 1개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거냐 이 얘기를 할 거야. 이게 이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질 때. 자, 이렇게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선생님 위에서도 이제 예로 그려놨지만 이런 경우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맞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극대값이 있고요. 극소값이 있어요. 꼬리를 반대로 이렇게 내리게 그려도 그죠? 극값이 두 개 생기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그려놓은 거 여기가 극대값이잖아요. 여기가 극소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극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음수에 있고 극대가 양수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도 극소가 음수에 있고 극대가 양수에 있잖아요. 자, 이런 형태일 때는 세 점에서 만나서 실근을 3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별을 할 때 어떻게 판별을 하면 되냐면요. 얘는 1번 극대값을 구할 수 있으면 극대값하고요. 극소값을 구해서 곱해서 0보다 작다면 항상 실근을 3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1번의 경우예요. 이해되죠? 자, 두 번째. 2번은 자, 그래프 하나를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을 때. 자, 혹은 아까 선생님 반대 그림도 그렸었어요. 그죠? 그럼 그려보면 자, 극대에는 항상 뭐가 되냐면 0이 되죠? 극소는 0보다 작네. 선생님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자, 극대는 0보다 크죠? 근데 극소는 0이 되네요. 자, 근데 두 경우 다 근이 몇 개야, 실근이? 2개 있네.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극대랑 극소 곱하면 뭐가 돼? 항상 0이 되면 중근을 하나 반드시 갖고 있기 때문에 실근이 2개 나오는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 맞지, 수진아? 이해 싹싹 되지. 이해 싹싹 되지. 기본이 너가 있는 애라 싹 그냥 이해되잖아. 그렇지. 이해가 되죠. 두 번째. 오늘 필기하면서 외워. 제일 빨라. 자, 그러면 얘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 된다. 이때는 반드시 중근을 갖고요. 그리고 한 실근을 갖기 때문에 결국은 실근의 개수가 2개인 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그림을 그려보면요. 선생님이 아까 그래도 요런 그림. 그죠? 또 그려보면. 그죠? 잘 것 같아, 네가. 요런 그림. 그죠? 요런 그림. 맞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극대, 극소. 얘는 극대도 0보다 작고요. 자, 극대도 0보다 작고요. 극소도 0보다 작아요. 근데 이 경우는 극소도 0보다 크고요. 극대도 0보다 커요. 근데 둘 다 실근을 하나만 가져요. 맞죠? 따라서 여기서도 이제 세 번째 뭘 알 수 있냐면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뭐하다? 0보다 크다. 얘는. 그쵸? 둘이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둘이 부호가 같을 때는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실근만 갖는다. 나머지는 허근을 갖는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죠? 자, 세 번째. 두 번째. 2번. 극값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자, 3차 함수 fx가 극값을 가지지 않을 때. 요때 조건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딱 그렸는데 요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런 경우는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 어떻게 갖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삼중근 갖는 거예요. 삼중근. 그쵸? 삼중근. 여기 한번 꺾이는 삼중근 갖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삼중근을 갖는 경우. 그럼 이때도 실근은 몇 개 나와요? 실근은 1개 나와요. 맞아요? 자, 두 번째 또 있죠. 어떤 경우 있죠? 요런 극값을 안 갖는데 요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극값을 안 가지면서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뭐 쉽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뭐죠? 허근을 갖는 거. 허근. 허근. 왜요? 얘는 선생님 지금 얘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요. 이 위에 거랑 비슷한 거예요. 3번이랑. 근데 극값이 없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극값이 없는 애들. 기억나죠? 요렇게 있는 거.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한실근이 있고요. 한실근이 있고 허근을 몇 개 가져요. 두 허근을 가지면서 두 허근을 가지면서 뭐가 없어? 극값이 없는 경우예요. 우리 극값이 없는 경우도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실근은 몇 개 가져요? 1개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극값이 없는 경우에는 실근이 몇 개다? 실근이 1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죠? 그죠? 이건 선생님이 요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요런 식으로. 그죠? 중근을 갖지 않으면서 허근을 갖는 경우. 이해되죠? 요렇게 한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에도 실근을 1개만 갖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극값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극값이 없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실근을 몇 개 갖는다? 1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지금 얘 하나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방정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은 0인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에 서로 몇 개의 다른 실근을 갖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얘가 극값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죠. 그럼 f x로 두고요. 이 녀석을. 그 다음에 프라임을 때려야죠.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극값 갖는지 극값 있다 존재한다. 그쵸? 어디서 극값 가져요? 0하고 2에서 갖겠죠. 맞죠? 그러면 일단 자, x는 0일 때 극값이 얼마예요? 3이고 x가 2일 때 극값은 얼마야? 8 빼기 12 더하기 3이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네. 맞죠? 그러면은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음수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지?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3개가 되는 거죠. 그죠? 0보다 작으면.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가 나와서 0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3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3번 부등식의 활용. 자, 1번 이제 문제에서 보통 요구하는 게 그 도함수의 활용 중에 부등식하고 관련돼서 나오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보통 3차 함수하고 부등식하고는 할 수 없어. 3차는 무조건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하잖아. 0보다 큰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쵸? 그래서 주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물어보는 부등식은 4차 함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성립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면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죠? 뭐 4차 함수는 형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가장 낮은 부분을 찾을 수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최소값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항상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이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fx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되고, 만약에 이 문제가 크다로 나오면 얘도 크다로 풀어주면 돼요. 이해되죠? 두 번째,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fx의 최대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작다, 그러면 여기도 작다로 풀면 됩니다.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역시 앞에 위에서처럼 fx-gx로 바꿔주고요. 그쵸? 얘를 hx로 두고 항상 h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요 위에 그래프처럼 작거나 같다 그러면 아래 그래프처럼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활용은 늘 해왔던 거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주어진 구간이 있을 때. 그럼 이건 3차도 낼 수 있겠죠? 주어진 구간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A가 이쯤 있어. 그리고 A보다 크거나 크다, 클 때 혹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성립하는 걸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A보다 큰 요 극소값, 그러니까 A보다 큰 부분에서 가장 최소값,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이해되죠? 상식적이다. 그죠? 1번.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물어보면, 그죠?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성립한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해준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fx의 뭘 구해? 최소값을 구해요. 그리고 항상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두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가 0보다 작거나 같음이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역시 이것도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뭐 구하면 돼? fx의 최대값 구하면 되죠.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이해되죠? 마지막 세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음이 성립해. 이럴 때에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hx는 fx-gx로 만들어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hx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면 되죠. 이해되죠? 어려운 거 없어요. 다만 이제 문제 풀 때 이 A 구간이 주어지지 않고 이 A의 범위를 구하라고 할 때가 어려워지겠죠. 이 A 구간이 주어지지 않고
이 A가 될 수 있는 범위를 구해라.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걸 찾는 거는 뒤에 이제 문제에서 연습하도록 할게요. 한번 필기할게요. 방정식까지. 시작. 쓰면서 외워. 자, 여기 여기 또 필기하겠습니다.